여기 추워? 따뜻한 옷 입었는데도 추운가 보다. 됐다. 엄마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일찍이 아니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햇살이 너무 따뜻하네요. 꿈이랑 산책 나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2020년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올 한 해 계획 잘 세우셨나요? 새해 첫날이 되면 헬스장에 갑자기 없던 사람들이 등록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좀 북적북적거리죠. 우리들이 늘 반복적으로 하는 결심들. 1번 영어 공부하기, 2번 운동하기, 3번 뭐가 있을까? 독서하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니까 우리한테 늘 좌절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작심 3년, 4년, 5년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반복해서 하지 싫어하는 건 굉장히 게으릅니다. 게으름을 많이 피우죠. 제가 꾸준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운동, 그리고 또 글쓰기, 책 읽기였는데요. 그리고 또 영어도 맨날 듣는구나. 저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물을 영어로 많이 듣고 팟캐스트도 영어로 많이 듣거든요. 유튜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어떻게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베스트셀러라 별로 언급해 주고 싶지 않은데 그 Atomic Habit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클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건 한국에 그 책이 번역 출간되기 전에 맷 디아벨라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버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그리고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영상이 저는 너무 좋아서 이 사람 채널을 재작년부터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채널에 저자들이나 유튜버들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들이 초대돼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인터뷰 중에 하나가 이 제임스 클레어라는 분의 인터뷰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계획했던 것이 항상 작심삼일로 끝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목표한 것을 날마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자세히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을 날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실천하게 하려면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날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실천할 수 없다면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시스템대로 실천하게 만드는 힘을 저에게 준 것 3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달에 24시간을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런 생활 실천표, 루틴 실천표의 가장 큰 장점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새벽 시간과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밤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치명적인 단점은 내용들을, 컨텐츠들을 자세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표와 더불어서 독서록이나 나에게 영향을 줬던 책이나 팟캐스트나 강연이나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누구와의 만남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자세히 적어놨어요. 뭐 강연이 있는 날은 강연도 적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양식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1월 31일까지 날짜를 적고 그날 읽었던 책, 그리고 또 그날 나에게 영향을 줬던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 넷플릭스, 영화 봤던 거, 강연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또 저희 아이랑 같이 시사 토론했던 거, 나눴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컨텐츠를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사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그런 생활 실천표고, 또 해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다이어리를 삽니다. 다이어리는 또 다이어리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선 장점은 아까 이 표와는 달리 약간 세부적인 내용도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는 이렇게 주 단위로 그 주에 해야 될 일이나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적어놓을 수 있고, 또 뭐 누구를 만나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미팅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자세히 적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와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타임 트래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날 내가 하루하루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트래킹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한 달을 한눈에 보게 하는 그런 양식인데, 여기에 이렇게 1일부터 31일까지 쭉 날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식의 것을, 이런 아날로그 생활 실천표를 디지털로 이렇게 만들어서 적어보는 거예요. 이것의 최대 강점은 뭐냐면 확대를 해서 아주 세밀하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뿌옇게 보이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그런 정보를 보여주지 않아서 더 편리하네요. 잠자는 시간을 저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에 자서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다녀왔거든요. 운동은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 6시부터 7시 운동한 시간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글자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운동 시간에 들었던 팟캐스트를 적습니다. 요즘 제가 신나게 듣는 신시강이라는 중국 시사 팟캐스트예요.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날그날의 일정을 색깔을 담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좋아요. 초록색은 운동을 하거나 꼬미 들이고 산책 나간 거고, 이 빨간색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깊은 영감을 얻은 그런 활동이고, 노란색은 영화를 보거나 굉장히 특별한 어떤 액티비티를 했을 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 보라색은 제가 강연 준비를 하거나 유튜브 촬영하는 준비를 했을 때 분홍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한 달 동안 주로 수면 시간은 이 정도 확보됐고, 운동은 얼마나 자주 했으며,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PPT를 제작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썼고, 뭐 이런 것들, 사람을 만나서 영감을 얻은 건 언제, 영화를 보고 특별한 액티비티를 한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 이게 한눈에 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최대의 강점은 아까 말했듯이 화면을 확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항목을.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셋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쓰시면 여러분들 시스템 만들어진 대로 실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